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말씀 있죠. 9일부터 2주 동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 1설에 의하면 2000번대, 다른 설에 의하면 6000번대의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분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희로서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정법 승부죠.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막 정신이 없어요. 요새. 뭐 참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표 이제 퇴원을 하고 자택에서 치료 중이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이것이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총론적으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질서 교란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상해나 살인 시도 사건과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크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굳이 헬기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갔다는 부분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물론 당사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다 보니 경황도 없었을 것이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연고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그 의사도 존중할 만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가 아니라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것은 잠재돼 있던 생각이 튀어나온 것, 즉 다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잠재돼 있다는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급박하고 중차대한 그 전환 국면에서도 사실 디테일한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일단 사실상 이재명 피습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이제 이 부분이 갑자기 의사회에서 각종 이제 성명이 나왔잖아요. 의사회가 뭐 각 지역에서 네, 다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 비약까지도 좀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응급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과연 응급 환자였느냐 그럼 이에 맞춰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중증 환자였는지 그리고 그 전원에 있어서의 사실상 판단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이 결정을 했던 부분. 근데 물론 거기에 가족들의 의사, 민주당의 의사가 뭐 개입되긴 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판단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한 채 어쨌든 지역의사회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지역의 응급의료 체제의 문제에 반한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역 의대에 대한 활성화 부분까지도 연결이 나왔어요. 공공의대입니다. 네, 공공의대. 네. 공공의대에 대한 활성화 문제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논리적 비하까지 좀 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에 있어서의 자존심 문제도 또 이게 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런데 이게 지금 진실 게임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누가 전원 요청을 했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는 헬기, 하나는 전원 요청이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반적인 상황 설명과 실제로 전국 최대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부산대병원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른 부산대병원의 해명이 사실관계는 부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서울대병원도 부산대병원의
설명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수술이라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숙달된 의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만 설명을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숙달된 의사든 부산대병원에 얼마든지 많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산대병원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가족들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사안을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한 이후에는 가족들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부산대병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족들이 요청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부분에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얘기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다라고 했던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그를 무시하고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일종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요청하는데 병원이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제 응급 환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의 의료진들도 어쨌든 이 대표의 그 피습 부위가 목 부위고 또 내 그 경정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혈류 감소, 뇌졸중의 위험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응급 공동규정 에 따르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 환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부산대에서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서울대로 갈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말릴 이유가 없고 사실 법 규정에도 의료진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주된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 환자인데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응급 환자가 2명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의료진 판단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B보다 더 중한데도 불구하고 B 환자를 먼저 치료를 해서 A라는 환자한테 어떤 피해가 가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의 의료진을 거부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법에서 환자 본인이 내가 다른 곳에 가겠다라는 걸 제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단지 서울에 내가 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다만 정말로 헬기를 동원할 정도의 응급의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요청했느냐가 사실 그것도 논란이 되는 거 중요하죠. 아니에요? 지금 부산대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본인들은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그러한 의료 기술이 되는데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환자랑 민주당 쪽에서 본인들은 서울에 가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라고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뭐냐면 이 제1야당 대표는 이 국가의전 서열 8위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국가의전 서열 8위에 해당하는 분의 생명이나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의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귀중하다는 건. 저는 그런 점이 있어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박 변호사님. 네. 법 위반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사실 법 위반을 따지자면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서 교란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고 그렇죠. 그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그 인식이 이 사건 초반에 관련자들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치료도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일반인과는 다른 형태의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판단에 약간의 미스, 정무적 판단의 미스라고 보여지고 법적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의 미스가 있을 수 있다. 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음을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질 만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위급한 상황이었었고 그 주변 인물들이 더 디테일하게 판단을 했었다면 부산에서 그대로 치료를 받고 부산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 의료진과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했다면 이보다 더 큰 부산에서의 총선 호재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체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의미가 이재명 대표 치료로 곧바로 연결되는 인식으로 넓게 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근데 뭐 일부 의사회에서는 헬기 편으로 운송했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네. 좀 문제시하면서 네, 네. 옮기는 거 그럼 일반 운송편으로 일반 운송편이라는 거 아마 앰뷸런스겠죠. 네, 네, 네. 근데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얼마나 오래 한 4-5시간 4-5시간 걸리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자기들도 지금 서울 쪽으로 갈 때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요새. 아 요새 그게 많이 네, 네. 있다고. 근데 그 일반인들이 지금 응급 환자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응급 환자들마저도 어쨌든 정치인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면서 계속 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 소방청에서는 응급 헬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면 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그 기준에 부합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어쨌든 그 헬기를 띄우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비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혈세를 가지고 그 헬기 2천만 원 비용을 들였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만 봤을 때는 이 기준에 무조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사실 이게 법에 위반된다, 뭐 절차상의 위반이다라는 부분은 아니긴 하나 아까도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이후의 후발적인 어떤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1야당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딴 데 다른 가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저도 참 좀 당혹스러운데 자 제1야당 대표가 테러 당했다. 약간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공범 배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가 계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의자 인생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데 뭐 계좌, 휴대전화 그 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평소의 관심사, 가족관계, 직장 등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송부해 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입건했는데 그 가담의 정도가 사전에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방조범을 입건도 했었고 공범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사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경찰이 아주 확인을 안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 공범의 존재 여부는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해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을 할 텐데 이 공범으로 볼 만한 특별한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비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주장은 선회하자면 제1야당 대표를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테러를 가할 정도라면 단독 인물의 범행이라기보다는 그 배우의 큰 배우 세력이 있어 보이는데 온전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한 거냐 나무라고 독촉하는 정도라고 봐야지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의 수사를 안 했다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주장. 사실상 피습 사건에서의 수사 진행이 사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더디게 진행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또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조로 보이는 그 어떤 그 분에 대한 것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확증이 있거나 증거가 있는데 없죠. 경찰이 네네. 그렇지 이 경찰의 수사가 그게 빠졌다. 왜 이거 빠졌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가능한데 전혀 없어요. 그런 네.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 형태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할 어떤 만합니다. 부분이요? 예를 들면 피의자의 당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당적 공개는 정당법 위반과 맞물려 있는데 정당법 위반이 아니어도 24조 52조 예. 그에 앞선 일반법으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도 존재하죠. 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라 그 범행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수사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예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정당법 위반은 기소 전은 물론 기소 후에도 당적을 공개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그거 깜빵 가더라고요. 그거 공표범위 정당법에 의해서. 네, 징역형이 규정돼 있으니까요. 사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 많았겠지만 고민스러울 때는 규정의 원칙대로 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부산경찰청 산하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산하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경찰이 거슬렀던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경찰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데 경찰 나름대로도 결정만 해주면 공개할 의사를 밝혔던 것 같은데 여러 사안의 정황이 비춰볼 때 굳이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논란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실체를 밝히지 않고 발표 내용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반드시 그와 같이 봐야 되나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그 왜 당적 밝히지 않느냐. 경찰이 당적을 밝히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령 사문화된 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공당이 법을 위반하라고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다지 또 올바르지 않지 않는 것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존재를 하면 일단은 폐지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이 법 위반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뭐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압박만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아무리 민주당 측에서 뭐 이런 걸 밝혀라 한다고 한들 수사기관 입장에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법을 위반해야 될 만큼의 어떤 합리적인 다른 사유가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한들 어쨌든 법 위반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민주당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더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면해 봤을 때는 전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당으로서 이 법 위반을 왜 안 하느냐 알 권리. 그러니까 알 권리는 헌법적 사안이죠. 그렇죠. 근데 하위법을 지키지 않고 상위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상충되면 차라리 저는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예? 아니 헌법재판소 많이 가잖아요 요새. 어쨌든 끝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마디씩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 특히 이제 이런 것이
법적으로 위반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지역 민심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그 해주시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디테일한 판단을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방 헬기 이송 논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도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라는 점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쟁점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상 지역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의 자존심을 사실 다쳤다. 주민들도 좀 네, 기분 안 그렇겠죠. 좋겠죠. 네, 무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주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 좀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정신이 텐데.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사실상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조속하게 그렇죠. 조치를 하라라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헬기를 가동하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쳤을 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